30분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착공이 1.6%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ETF가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4.85%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구독자 증가의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IMF가 올해 아시아 성장률 전망치를 7.6%에서 6.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라늄 가격 상승에 카메코와 데니슨 마인스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CDC는 화이자 백신이 12세에서 18세 연령대에 93%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가 영국의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합니다. P&G가 미용 및 구강 관련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가 백신 미접종 직원의 무급 휴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페이스북 디지털 지갑용 암호화폐를 제공합니다. 구글이 첫 자체 생산칩을 탑재한 신규 스마트폰 픽셀 6를 공개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미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결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와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힘입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는데요. 어제는 다우지수가 소폭 나홀로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다우지수까지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지금 5거래일 연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다우 종목 안에 속해 있는 트래블러스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존슨앤존슨도 역시 실적 호조에 2% 넘게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월마트에 대해 40%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며 매수 의견을 제기하자 월마트도 역시나 2%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과 개별 종목 호재 속에 다우지수 장중 내내 굳건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0.6%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비재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애플과 페이스북, 월마트 그리고 존슨앤존슨 등이 시장을 주도했고 반도체 섹터도 역시나 강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퀄컴이 1.8%, 인텔이 1.36% 오른 가운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속스 ETF도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넷플릭스가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지금 현재는 상승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은 강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상승 하락 종목 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30개 종목 중 오늘장 다우지수에서는 23개 종목이 상승, 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S&P 500에서 상승한 종목은 368개, 하락한 종목은 137개입니다. 나스닥에서는 보합 247개 종목을 제외하고 2,803개 종목이 상승, 1,648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이미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주와 유틸리티주, 에너지주가 가장 큰 상승폭 보였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몇 분 전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3분기 주당 순이익과 예상 구독자 수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오늘장 넷플릭스는 시간 외 거래에서 현재 0.36%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뉴욕 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티커명은 BITO로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투자를 하는데요. BITO는 오전 거래에서 3% 넘게 뛰었고 오늘장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뛰면서 지난 4월 최고치 바로 밑까지 올랐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자체 개발 디지털 월렛인 노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한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선정했습니다. 사용자가 디지털 월렛 노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소식에 코인베이스는 오늘 4% 넘게 뛰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월마트 소식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월마트를 강력 매수 목록에 편입했습니다. 목표가도 184달러에서 196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월마트가 전자상거래와 공급망에 투자를 해온 것이 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자체 선박을 통해 운송 역량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장 월마트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P&G입니다. P&G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화물 비용 증가를 상쇄하면서 이익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P&G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일부 뷰티 상품과 구강 케어 등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P&G는 오늘장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구글이 자체 스마트폰 브랜드인 픽셀의 신제품 픽셀 6 론칭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 구글은 0.32%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백신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의 3분기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의 경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으나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실적에는 3분기 코로나 백신 매출 5억 200만 달러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코로나 백신 매출 전망은 25억 달러로 유지됐고 오늘장 존슨앤존슨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교차 접종 허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1, 2차에서 맞았던 백신과 다른 종류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소식에 화이자는 오늘 2% 가까이 올랐고 바이오엔텍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월가 아이비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5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텔라닥입니다. 웰스파고는 텔라닥에 대해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웰스파고는 텔라닥이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력한 원격 의료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가속화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텔라닥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스냅입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스냅을 최선호주로 재차 선정했습니다. 스냅이 새로운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스냅은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주시한 가운데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모멘텀을 달성했다며 장기 성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마이크로소프트는 0.31%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애플입니다. JP모건이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습니다. 애플은 28일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분기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가이던스는 실망스러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급망 지연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강한 수요가 주가를 떠받칠 것이라며 목표가는 18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애플은 1.5%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장 WTI 가격은 1.5% 오른 8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2% 상승하면서 8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3% 오른 1,77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였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오늘도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1.6%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주택 건설 열기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미국 신규 주택 건설 열기도 차츰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블룸버그는 미국의 9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1.6%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연율 156만 건으로 집계됐다면서 월가 예상치였던 162만 건을 밑돌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큰 폭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팬데믹을 피하기 위해 교외에 위치한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시작했는데요. 큰 폭으로 낮아진 대출금리와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 급증이 맞물리면서 최근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망 문제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면서 주택 건설에 큰 차질이 생긴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현재 건설 중이지만 아직 완공되지 못한 주택 수가 1974년 이후 가장 높게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최대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가 2018년부터 시작한 주택 플리핑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택 플리핑은 낡은 집을 사서 리모델링한 이후에 되파는 사업을 뜻하는데요. 진로우는 지난 2분기에 매수한 주택조차도 아직 다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당분간 추가 매수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진로의 주가 전장 대비 9%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주목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34%의 응답자가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설문조사에 비해 약 10%포인트가량 높아진 수준이고 지난 2011년 이후에 가장 높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응답자 가운데 38%가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진단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여는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월러가 오늘도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서 1.63%까지 올랐다는 점,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짚어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부터 지금 장 마감 이후 넷플릭스까지 3분기 실적들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가은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실적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존슨앤존슨입니다. 일회용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던 존슨앤존슨 3분기 실적은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23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에는 4억 달러 정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조정 주당 순이익은 주당 2.6달러로 월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실적에는 코로나19 백신 매출 5억 달러 정도가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올해 백신 매출 전망을 25억 달러로 유지하고 매출 연간 전망치는 941억에서 946억 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암 치료제와 또 백신 등 제약 부문에서 강력한 매출을 보이면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에드워드 존스 애널리스트는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 프록터앤갬블은 예상에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회계연도 1분기인 7월에서 9월 사이 순이익은 41억 1천만 달러, 주당 1.61달러였는데요. 작년 동기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매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보다 5% 증가해 20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P&G는 뷰티 상품과 구강 케어 제품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 비용 인상분에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가이던스는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장 마감 뒤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EPS는 예상 2.56달러보다 높은 3.19달러로 나왔습니다. 매출은 예상치와 같은 74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실적은 좋았으나 전망이 다소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 신규 구독자는 150만 명으로 2분기보다 견조한 반등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넷플릭스는 4분기에는 850만 명이 새로 구독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는 첫 4주 동안 142만 명의 가구가 시청했다면서 역대 최대 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버코어 애널리스트는 실적 발표에 앞서서 넷플릭스의 매수 등급과 695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한 바 있고요. 모건 스탠리 또한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675달러로 높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그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0.2% 정도 오름세에 그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시죠. 우라늄 가격 상승에 원자력 에너지 관심 증가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ETF라든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 홍상진 캐스터 에너지 관심에 대한 증가로 영향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최근 화석연료의 대체 자원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우라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라늄 가격이 지난 8월 이후에 거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8월 32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우라늄 가격이 최근 47달러까지 급등했다면서 2007년 사상 최고치였던 137달러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지만 우라늄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자력 에너지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원자력 에너지는 24시간 가동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태양열과 풍력 같은 다른 대체 에너지에 비해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런 관심에 힘입어 최근 우라늄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다면서 관련 ETF 역시 긍정적인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라늄 가격 상승세에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도 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라늄 시장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로 인해 움직였는데요. 우라늄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유틸리티 업체들, 우라늄 공급업체인 광산업체들, 또 우라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게임스톱 사태를 일으킨 레딧의 개미 투자자들이 최근 우라늄 관련주에 주목하면서 우라늄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레딧의 주식 커뮤니티 채널 월스트리트 배치에서도 게임스톱과 AMC 대신 최근 우라늄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폭등, 여기에 다가오는 겨울 한파까지 감안한다면 우라늄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우라늄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 ETF도 긍정적인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라늄 관련 ETF로는 대표적으로 글로벌 X 우라늄 ETF와 부캐 글로벌 우라늄 채굴 ETF 등이 있는데요. 두 ETF 모두 이번 달 들어 20% 넘게 급등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별 종목 가운데 우라늄 대기업 카메코와 우라늄 광산업체 데니슨 마인슨 역시 이달 들어 각각 20%, 27% 이상 급등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스톱과 AMC에 이어서 이제는 우라늄으로 개인들의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월스트리트 배치 상당히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네, 그렇죠. 좀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가상화폐 관련한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디지털 지갑 노비의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선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관심이 더 뜨거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가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페이스북이 현지 시간 19일 자체 디지털 지갑인 노비를 시작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디지털 지갑 노비는 미국과 과테말라에서 소규모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사용자들은 해외에서도 돈을 빠르고 안전하며 수수료 없이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비의 사용자들은 USDP, 팍스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랭킹 10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팍스달러를 선정한 이유로는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던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험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에 연동되어 100%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비의 베타 프로그램을 위한 파트너로는 코인베이스를 선정하면서 코인베이스 주식 오늘 장 초반부터 쭉 올랐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노비 초기 시험 버전에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이 제공할 가상화폐를 저장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CNBC는 이번 제휴가 코인베이스에게는 호재이지만 현재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페이스북은 최종적으로는 노비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DM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디지털 지갑과 상호 운용성을 갖게 하는 게 목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사상 최고치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한 ETF가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하면서 4.8%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에 힘입어서 오늘 비트코인 가격 64,000달러를 돌파했고요. 1% 정도 고점에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테크라이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역시나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컨퍼런스에서 어떤 사안들이 발표가 됐습니까?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테크라이브라는 온라인 IT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CEO 순다르 피차이를 포함해서 메신저 서비스 스냅과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그랩의 CEO, 그리고 미국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의 CEO 스티브 호프만 등 유명 인사들이 연사로 나섭니다.
첫날 연사로 참석한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 원격 근무의 미래, AI의 혁신, 유튜브를 통한 오보, 또 미국의 기술 혁신이 새 규제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특히 유럽의 GDPR과 비슷한 미국의 연방 사생활 표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기술 시스템이 점차 서방 세계와 분리돼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점점 AI와 사이버 안보 또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앞서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비아컴 CBS의 CEO 밥 바키 씨는 회사가 콘텐츠 투자와 글로벌 구독자를 늘릴 계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랩의 공동 창업자 후이 링타는 상장 계획과 더불어 유통업의 미래로 꼽히는 라스트마일 배송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부문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에는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 대표가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디즈니 사이에 있었던 소송을 포함해서 전통적인 박스 오피스의 스트리밍 바람이 불어올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스냅의 CEO 에반 스파겔은 또한 사생활 이슈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의 사용, 또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나 잠재적 규제 사항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다양한 주제로 이뤄지는 강연인 만큼 관심 내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